만약에 제가 응급차 운전자였다면 저는 그냥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아니면 뭐 제압을 하고 그리고 제가 후송을 해서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거든요. 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입니다.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4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. 뭐 경찰에서도 이 사건 주의 깊게 보면서 교통법규 외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. 저도 이 사건 보면서 뭐 곰곰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. 뭐 모든 분들이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택시기사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사실 그 뒤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택시기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지금 나오는 말은 뭐 이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,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환자의 사망이 이 택시기사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택시기사가 막 때를 쓰면서 후송을 늦췄기 때문에 이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해야 이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이 환자분이 돌아가신 분께서 원래 이 후송이 늦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,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택시기사에게 묻을 수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이 후송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택시기사의 처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저는 일단 과실치사와 업무방해죄 정도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영상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보면 택시기사는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중하다는 걸 전혀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.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, 뭐 구급차 불러줄게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 거면 날 치고 가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.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이 환자가 위중하다라는 응급차 운전자나 가족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고, 그렇다면 결국은 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. 대신에 이 환자의 상태를 그냥 너무 쉽게 자기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위중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다음에 이렇게 때를 쓰기 시작한 것은 본인이 이 환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응급차 운전자가 이제 후송을 하는 업무를 이렇게 때를 쓰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,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. 저는 이것보다도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만약에 응급차 운전자가 택시기사가 자기 때리고 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때리고 갔으면 어땠을까요? 저는 이때 응급차 운전자가 했어야 될 일은 그 택시기사를 때리고 그 차가 뭐 막아선다면 차를 밀치고 갔어야 된다고 봐요. 자,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?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때렸거나 폭행 아니면 뭐 사고 뭐 뺑소니 이런 문제가 되겠죠.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사법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응급차 운전자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이 사람을 때리고 갈까 말까 하지만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나한테 때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때리고 가면 나중에 또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할까, 그런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참아 못하고 결국은 시간만 보낸 다음에 이런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겠죠. 자,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범죄자를 추적해가지고 검거하는 데 협조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범죄자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긴급피난, 정당방위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 원래 정의로운 일을 하려던 사람이 벌인, 뭐 법적으로는 당연히 뭐 처벌 사안이 될 수 있지만
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런 사례들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누군가 정의로운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응급차 운전자였다면 저는 그냥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아니면 뭐 제압을 하고 그리고 제가 후송을 해서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참작이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이런 안 좋은 사례 그리고 어떤 때를 쓰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으시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